안녕하세요. 옥탑방 거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정말 거북이를 키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인데요. 입문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이 거북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키우게 되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 고민들을 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영상 몇 개는 올렸지만 또 이 키우는 분들마다 서로 노하우도 있고 또 좀 알려드릴 정보도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육지거북 전문가분 한 분을 또 전문가 솔직히 민망하다 전문가를 하기는. 그래도 전문가지 한 분을 또 모셨어요. 지금 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생다투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남모르라고 합니다. 네, 많은 생물을 키우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육지거북 많이 키워보셨죠? 그래도 육지거북만 지금 한 11마리? 11마리. 11마리 키우고 있고요. 아, 엄청 많아요. 좀 여기. 다양해요.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이. 네, 그렇죠. 처음 혹시 어떻게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네, 예전에 수족관에서 일을 했어요. 네, 수족관에서 팀장으로 일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알바로 왔던 친구가 네. 설가타를 10년 넘게 키우고 있다 하더라고요. 설가타 아, 육지거북. 네, 네. 그때 이제 처음 육지거북을 처음 알게 됐어요. 아, 그런 거북이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공부를 했죠. 얘네 한 7개월 정도 공부했어요. 와, 오래 공부하고 하셨네요. 나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일단 알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거 하고 나서 네, 이쯤 되면 이제 키워도 되겠지. 네. 해가- 네. 지금 육지거북 11마리 키우고 계신데 사실 다른 거북이에 비해 좀 난이도는 어때요, 육지거북이가? 솔직히 지금에 살면서 여러 가지 동물을 많이 키워봤는데 네. 좀 육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쉽다가도 어떻게 보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힘든 이유가 일단 네. 거북이들이 표현을 안 해요. 네, 맞아요. 표현도 안 하고 일단 사람이 주는 밥을 기다리면서 네, 물론 표현하는 거북이도 있긴 해요. 뭐 배고프다고 이제 사육장 문을 부시려고 한다던가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거북이가 표현을 잘 못해. 그쵸. 일단 뭐 그렇게 밥 달라고 표현하는 거는 좋은 의미고 아파서 표현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실. 그치. 왜 어디가 네. 아픈지도 모르겠고. 그쵸. 아프고 나서는 이 되돌리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 고민이 많을 텐데 일단 육지거북 키우려면은 보통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육장이 필요하잖아요. 온도 조절이 되는. 저 사육장이 필요하죠. 그쵸. 기본적으로 육지거북 키우려면은 석자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소 세자는 돼야. 네. 그쵸. 세자는 돼야죠. 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네. 보통 솔직히 두 자도 괜찮긴 해요. 근데 네. 그 거북이가 만약에 뭐 저희 집에 뭐 레오파드 해칠링이 있는데 한 4cm? 네. 네, 만약 그 정도 거북이를 한두 마리 키운다 그러면은 네. 처음에 잠깐 두 자에서 키워도 되긴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집에 이제 방에 사육장 놓을 공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세 자, 네 자 그쵸.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이유가 그 기본적으로 얘네가 핫존이랑 쿨존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은 얘네가 따뜻한 집안에서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따뜻한 나라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이제 따뜻한 나라에 사는 애들인데 네. 근데 얘네가 그렇다고 해서 따뜻한 데만 있질 않아. 그쵸. 분명히 그 일교차가 있잖아요, 사실. 네. 따뜻하다가 이제 너무 뜨거운데 너무 네. 더운데 그러면서 이제 몸을 그대로 식혀줘야 찾아가는 되는데. 거죠. 네, 그쵸. 몸을 식히러.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몸 좀 식었다 그러면 네. 다시 또 따뜻한 데 또 찾아가는 거야 네. 지들이. 그러니까 인공적으로라도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최소 이제 3자가 돼야 이제 뭐 한쪽에는 조금 온도가 높고 한쪽에는 낮고 이렇게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금 그래도 최소 뭐 3자 이상. 그리고 육지거가 베이비 애들은 뭐 이자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거북이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자, 일단 사육장이 세팅이 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팟이랑 UVB가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은 저 끝에는 스팟 지금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게 스팟이죠? 스팟. 네. 스팟이 아니고 저게 그거 솔라글로라고 네. UVA랑 UVB 둘 다 방출이 되는 거야. 네, 네. 저거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많이 안 쓰고 저 뒤에 있는 거 스팟, 세라믹 스팟. 저거는 이제 네. 스팟 등. 저거는 어떤 역할을 하죠?
스팟이 이제 핫존. 네.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쵸. 환경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네. 그리고 이 UVB는 얘 같은 경우는 UVA랑 UVB 둘 다 방출이 되는데 네. 햇빛 역할을 해줘요. 햇빛. 네. 근데 실제로 얘 방출량이 실제 햇빛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 정도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런 분도 있어. 네. 그러니까 핫존이랑 쿨존 위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사육장을 보시면 이렇게 소켓이 있잖아요. 네. 소켓이 이렇게 왼쪽에 달려있는 사육장이 있고 오른쪽에 달려있는 사육장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맞춰주면 돼요. 보통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네. 제일 왼쪽이 스팟 네. 그리고 그 옆이 UVB 등을 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스팟 같은 경우는 자원주랑 네. 맞물려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보시면은 위치가 맞죠.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30도에 세팅을 해주고 온도가 스팟이 뜨겁잖아요, 엄청. 온도가 올라가면은 엄청 이제 자동으로 오프가 되고 떨어지면은 온이 되고 네, 이렇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요. 그래서 한번 꽂아놓고 세팅을 해주면은 굳이 만질 필요는 없죠. 일단 뭐 새벽장이랑 뭐 전구가 세팅됐어요. 이 바닥재인데요. 바닥재는 사실 다양하잖아요. 바닥재도 솔직히 네. 사육하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네. 어느 분은 이제 코코비트랑 황토를 섞어서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100% 코코비트거든요. 네. 코코피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은 코코비트, 한쪽은 그냥 일반 그 과습 방지 매트라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 깔아주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둘 다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거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바닥재는. 네. 여기는 보통 뭐 주세요? 네, 먹이는 네. 요즘에 뽕잎이 철이잖아요. 네. 뽕잎이 일단 레오파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레오파드는 네. 설사가 심해요 많이. 맞아요. 물은 똥을 뭐, 많이 싸죠. 해칠링과 성체는 상관없이 네.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설사라기보다 네. 묽은 똥을 많이 써요. 근데 뽕잎이 그 묽은 똥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몸에 이제 중금속 배출도 해주고, 그리고 식욕 촉진에 그리고 성장에도 도움되고. 그러면은 뽕잎이 안 나올 때는 혹시 어떤 거 먹으세요? 그때는 네. 좀 여러 가지를 주죠. 뭐 네. 치커리 그리고 주키니 호박 네. 그리고 뭐 이제 얼갈이라든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치커리랑 주키니 위주로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치거리를 많이 주거든요. 지금은 치커리는- 오로지 뽕잎만 주고 있어요. 뽕잎. 뽕잎이 엄청 좋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먹이까지 알아보고요. 거북이가 온역이 필요하죠? 온역 필요하죠. 네. 온역은 어떻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온역도 이제 거북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해주는 주기가 다른데, 네. 얘네 정도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온역 안 한 지 한 3, 4개월 됐어요, 지금. 근데 이제 해칠링 같은 경우는 네. 온역은 한 이틀에 한 번? 네. 이틀에 한 번 꼴? 해칠링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온역이 근데 왜 필요할까요? 거북이. 온역이 필요한 이유가 거북이 자체가 신진대사가 느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밥을 먹고 있잖아요. 네. 이 먹은 게 소화가 되려면은 2, 3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온역을 해줌으로써 그 몸에 이제 열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맞아.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쿨존에 있다가 핫존에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온도로. 아,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제 신진대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온역을 시켜줘야 그치. 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네. 금식을 시켜요. 왜냐하면 얘네 자체가 그러니까 소화가 빨리 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루 굶긴다고 해서 뭐 문제 생겨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 네. 좀 도움이 되라고 네. 그러니까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굶겨요. 네. 그리고 야채 말고도 사료도 먹이잖아요. 사료도 많죠. 네, 사료 굉장히 저 사료 되게 많아요. 많아요. 사료를 먹이는 원래 이유, 마줄이랑 다 네. 있는데 사료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사료는 이제 얘네가 채식을 하잖아요. 네. 채식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단백질은 또 필요해요. 그렇죠. 사료는 그거를 단백질. 이제 사료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 너무 과하게 주면 안 되고 그냥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간식 개념으로 네. 맞아요. 가끔씩 주고. 네. 사료를 주식으로 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사료를 주식으로 주게 되면 네. 일단은 저는 경험해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들은 걸로만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얘네가 단백질이 과다하게 섭취를 할 경우 네. 피라미딩이 심하다고 해요. 네.
피라미 심하고 얘네 자체가 채식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라 해야 돼 이거? 사람도 고기만 먹으면은 어쨌든 지방이 많이 붙어서 어쨌거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채식으로만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단백질이 그리고- 많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이제 커가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료마다 종류가 다르긴 한데 뭐 네, 건초 위주로 만들어진 사료가 있고 네, 뭐 이렇게 달달하게 과일 향이 나는 사료가 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메칼 사료를 자주 먹이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 위주로 먹이게 된다. 네, 향이 되게 달달하기 때문에 얘네가 거식이 와요. 맞아요. 거식이 온다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만 먹는 거예요. 얘네가. 이것만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먹고. 그러니까 편식이라고 해야죠. 네, 근데 보통 거식이라는 게 밥을 안 먹는 애들한테 거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가지만 먹는 애들도 거식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네. 찍어보기는 사실 호흡기가 약해요. 그래서 이 폐 쪽으로 문제되는 애들도 많고요. 그리고 장 쪽에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거북이가 뭐 마냥 잘 먹는다고 잘 크는 게 아니라 일단 뭐 거북이 초보자분들은 이 평소와는 다른 그런 행동이나 이 반응을 보인다면 유심히 관찰해서 미리 알아차리고 이렇게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돼요. 작을 때는. 특히 거북이 같은 경우는 애초에 티를 내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티가 나면은 그건 진짜 심각한 거야. 맞아요. 그땐 늦은 거야 진짜. 네. 그러니까 먹이를 안 먹거나 잠만 잔다거나 변을 봤는데 변이 이상해.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제일 좋은 방법이 아플 때는 네, 그냥 병원 가는 게 최고예요.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키우기를 마음 먹으신 분한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거북이를 보면은 와 귀엽다,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무조건 귀엽고 이쁘다 해가지고 키우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귀여워. 네,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해줘야 돼? 사육장은 또 어떻게 세팅해줘야 되고 그런 걸 모르잖아. 네, 근데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거는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저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한테 설명을 할 때 얘는 그러니까 수생 거북이 있고 얘 육지 거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북이는 물 속에서 산다 네.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물론 물에서 헤엄을 칠 수는 있긴 한데 네. 또 잠깐이에요. 얘네 발 자체에 물갈퀴가 없기 때문에 잘 수영을 잘 못해. 근데 다들 놀라세요. 거북이가 물속에 살면 안 돼요? 그러면서 네, 다 거북이는 물속에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육지 거북 같은 경우 솔직히 아마 생소해요. 다 대부분 다. 네, 솔직히 거북이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거북이가 물속에 살지 어떻게 육지에서 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육지에서 사는 거북이도 있고 그러니까 물이랑 그러니까 습지에 사는 거북이가 있고 그냥 물속에서 사는 거북이가 있고 이런 습성을 알아야지 그래야 거북이를 키우지. 그럼 또 이제 단톡방 찾아가지고 가서 이제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또. 그러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데려오시는 게 제일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초보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 많이 이제 알려드린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